상대방의 협력을 얻어내는 방법. 타인에 의해 강요된 의견보다 스스로 생각해낸 의견을 우리는 더 신뢰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의견을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제안을 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필라델피아에 사는 아돌프 셀츠는 한 자동차 쇼룸의 영업부장으로 우리 강좌에 참가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기가 뚝 떨어진 세일즈맨들에게 의욕을 되찾게 해줄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회의를 소집하여 자기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말을 칠판에 적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대답은 바로 쏟아졌다. 충성, 정직, 솔선수범, 낙관주의, 팀워크, 그리고 하루 8시간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 등이었다. 회의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영감을 주었다. 어떤 세일즈맨은 하루에 14시간 동안 근무하겠노라 자청했다. 그런 후에 그는 영업 실적이 현저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들은 저와 일종의 도덕적인 거래를 한 셈이죠. 제가 맡은 부분을 실천했으므로 그들도 결심한 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사항과 희망사항을 놓고 서로 의논한 것은 그들에게는 마치 필요한 주사를 한 대 맞은 것과 같았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산다거나 무슨 일을 하라고 명령받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자신의 뜻에 따라 물건을 사거나 혹은 자기 생각에 따라 행동한다고 느끼기를 더 좋아한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욕구, 생각에 관해 누가 물어주기를 좋아한다. 이 진리를 터득하기 전에 수천 달러를 손해본 유진 웨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그는 스타일리스트와 직물업자들을 위한 스튜디오 디자인을 팔았다. 웨슨은 뉴욕의 어느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를 3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했다. 그는 나를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디자인을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그려간 스케치를 자세히 보고는 안 되겠네 웨슨, 오늘도 안 되겠는걸? 하고 말했습니다. 150번씩이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웨슨은 자신의 생각이 틀에 박혀 있음에 틀림없다고 단정짓고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을 이용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연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의욕을 되찾아 보려는 결심을 했다. 그는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고 미완성인 스케치 몇 점을 가지고 고객의 사무실로 갔다. 저에게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미완성 스케치 몇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웨스는 말했다. 그러자 그 고객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스케치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고객은 며칠간 나한테 맡겨놓게, 웨슨. 그리고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오게나 하고 말했다. 사흘 후 다시 방문한 웨스는 그가 요구한 제안을 받아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는 그 고객의 아이디어에 따라 스케치를 완성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전부 팔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그 고객은 다른 스케치 몇 점을 웨슨에게 주문했는데 모두 고객의 아이디어로 그려진 작품이었다. 웨슨은 이렇게 말했다. 몇 년 동안 그에게 한 점도 팔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 스케치를 일방적으로 사라고만 권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어 그에게 아이디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는 일은 비즈니스와 정치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도움이 된다. 오클라호마의 툴사에 살고 있는 폴 M. 데이비스는 우리 강좌에 나와
어떻게 그가 이 방법을 사용했는가에 대해 털어놓았다.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의 휴가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여행했습니다. 저는 게티스버그의 남북전쟁 격전지,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관, 우리나라 수도 같은 동부지역 사적지를 방문해 보기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었죠. 포지 계곡, 제임스타운, 그리고 윌리엄스버그의 식민지 촌락들을 가장 가보고 싶었습니다. 3월에 아내 렌시가 여름 휴가에 대한 멋진 생각이 있다면서 뉴멕시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 서부 지역의 여러 주들을 여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이 여행을 원했죠. 하지만 같은 시간에 두 지역을 여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딸 아이 앤이 중학교에서 미국 역사 강의를 들으면서 미국이 발전하게 된 여러 사건에 관심이 많은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다음번 방학 때에는 학교에서 배운 곳에 가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애는 그러고 싶다고 대답하더군요. 이틀이 지나 식구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모였을 때 아내는 우리 모두 찬성한다면 여름 휴가를 동부 지역에서 보내자고 했습니다. 딸 아이에게 멋진 여행이 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신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찬성했죠. 어느 방사선 발생장치 업체는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하여 브루클린의 가장 큰 병원에 장비를 팔았다. 이 병원은 시설 확충을 통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영상의학과를 운영하려는 참이었다. 영상의학과 책임자인 엘 박사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든 장비에 대해 칭찬만 늘어놓은 세일즈맨들에게 기가 질렸다. 그런데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일에 다른 사람보다 월등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새로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마침 첫 제품이 제 사무실에 막 도착했는데 완전하지 않은 듯해서 좀 더 개량하여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사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장비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전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견을 주신다면 다시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시간만 정해주시면 제 차를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엘 박사는 강좌에 나와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어요. 어떤 방사선 발생장치 회사에서도 저한테 충고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주일 내내 계속 바빴지만 그 장비를 살펴보기 위해 저녁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장비를 이리저리 살펴볼수록 제 마음에 꼭 들더군요. 저에게 그 물건을 팔려고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병원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장비의 우수성에 반해 그것을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랄프 월도 에머스는 그의 에세이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천재의 작품 속에서 우리가 거부했던 생각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위엄을 갖추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에드워드 M. 하우스 대령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국내 및 국제 문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윌슨은 다른 강요들보다 하우스 대령에게 더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었다. 하우스는 어떤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을까? 다행히 그는 아더 스미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했고 스미스는 세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에 그 이야기를 썼다. 하우스는 대통령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대통령의 마음속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심어주는 것, 즉 대통령에게 어떤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생각하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처음에 저는 우연한 기회에 이러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악관으로 대통령을 찾아간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하는 어느 정책에 대해 건의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저녁 식사에서 대통령께서
제가 건의한 제안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우스가 대통령의 말을 가로막으며 그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았다. 하우스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명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오직 결과만을 원했다. 그는 윌슨으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하우스는 아주 훌륭한 일을 해냈다. 즉, 하우스는 이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대통령으로부터 공신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우스 대령의 테크닉을 한번 사용해보자. 캐나다 뉴 브룬즈윅 지방의 경치가 아름다운 구역에 사는 한 사람은 이 테크닉을 사용하여 나를 단골로 만들었다. 그때 나는 뉴 브룬즈윅에서 낚시나 하면서 카누를 타볼 계획을 세우고 있던 중이었다. 그래서 관광성에 안내 요청 편지를 보냈다. 내 이름과 주소가 곧바로 우편 목록 명단에 들어간 게 분명했다. 여러 곳의 캠프와 안내원들이 보낸 편지와 책자 그리고 추천장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왔기 때문이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을 때 마침 한 캠프장 주인이 현명하게 접근해 왔다. 그는 자기 캠프에서 묵었던 뉴욕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나에게 알려주고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본 다음 그가 제공할 편의를 고객 스스로 선택하라고 권해온 것이다. 그 명단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캠프에서 어떻게 보냈는가 알아본 후 내가 도착할 날짜를 알리는 전보를 캠프로 쳤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는 등 말만 늘어놓았지만 그중 한 사람은 내가 직접 선택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 방법이 효과를 거둔 셈이다. 2500여 년 전에 중국의 현자 노자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오늘날 꼭 명심해야 할 이야기를 해주었다. 강과 바다가 온갖 시냇물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잘 낮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히 온갖 시냇물의 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하므로 백성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는 반드시 말로써 자기를 낮추고 백성의 앞에 서려는 자는 반드시 그 몸을 뒤로 할 것이다. 그러하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위에 처해 있어도 아랫 백성이 무겁다 아니하고 앞에 처해 있어도 뒷 백성이 해롭다 아니한다. 도덕경 제66장 원칙 7.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아이디어가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하라.